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히토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히토류는 일단 그 히토류의 성격을 알려면요, 영문 그대로 한번 보는 게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히토류는 Rare Earth Element라는 단어로 불리죠. Rare Earth, 드물다. Earth, 흙입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드물게 흙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암석에 조금씩 섞여 있다고 합니다. 암석을 캐서 그것을 부수면 결국 흙이 되겠죠. 여기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히토류라고 합니다. Rare Earth Element. 그런데 그 종류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산업에 한 70개 히토류 종류가 활용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히토류하고 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류하고 다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종류가 한 7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지금 히토류가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역 분쟁을 보면요, 지금 보면 되게 난타전 양상이죠. 일전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선이 또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큰 줄기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핵심만 보면 나머지는 그냥 그 핵심을 잡기 위한 외교적 압박이고 전술일 뿐입니다. 그 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수호하려고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입니다. 기술 패권과 맞물려 있죠. 짝퉁 국가로서의 중국을 잡겠다는 겁니다. 카피캣으로서의 중국을 잡겠다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보호고 국가 안보고 공정한 경쟁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지적재산권 수호, 국가 안보 수호, 또 공정한 경쟁. 이 세 가지가 공정하든 남이 봤을 때, 중국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공정하든 편파적이든 지금 이 세 개를 명분으로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개를 위한 미국의 압박 수단도 한번 살펴보죠. 하위 주기에서 나타나듯 문제 있는 기업을 고사시키는 게 첫 번째 전략 압박 수단입니다. 지금 그 부품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죠. 이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방국들에게 나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가서 거기서 빠져서 하웨이를 어렵게 만들라고 요구할 만큼 지금 미국의 고사 작전이 아주 강한 템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조금에 관한 문제 제기입니다. 중국이 보조금을 너무 뿌려서 공정한 경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금융 데이터베이스 업체 윈드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 집계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증시에 상장된 3,545개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중국의 중앙, 지방정부가 기업에 제공한 각종 보조금이 지난 한 해에 1,538억 위안, 달러로는 223억 달러입니다. 223억 달러나 됐다는 거예요. 이게 2017년보다는 14%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트럼프는 바로 이런 보조금 지급이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산업발전,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인데 니들이 왜 내정 간섭하고 있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다시 히토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자국 기업 죽이기에 이어서 최근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보조금 지급까지 문제 삼자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특히 보조금의 경우는 트럼프의 공세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맞물려 있어서 더 노골적인데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중국 정부의 농업 보조금 때문에 미국의 최대 수출품이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미국 농촌 지역의 농산품이 중국으로 수출이 잘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도 기술 패권만큼이나 농업 보조금 역시도 쉽게 놓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농업 부분의 안정은 식량 안보와 일자리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국엔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 부분의 안정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외신을 종합해 보니까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전업 말 그대로 농사를 직업으로 자기 풀칠하기 위한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2억 명 정도라고 하네요. 14억 중에 2억.
하지만 농업 부문에 갔냐는 사람으로 확대하면 전체 14억 인구 중에서 한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까지 다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농촌 여론을 신경 써야 되듯이 시진핑도 자신의 체제가 안정화되려면 이런 여론을 이 전체의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이나 되는 농사와 연계된 사람들의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농업 지원책을 축소하고 중국 시장에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를 원하겠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 레드라인을 넘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는 게 바로 히토류 카드입니다. 어제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줄여서 발개위라고 하겠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 발개위가 히토류 무기화를 노골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연간 11,000톤가량의 히토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 중 80%가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나머지 한 20%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실제 의존도는 미국의 실제 의존도는 90% 이상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히토류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 이를테면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 역시 중국에서 중간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히토류를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히토류 원자재가 있다면 히토류를 들고 와서 그걸 이제 분리 정제해야 되겠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히토류 자체는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런 데서 가져오더라도 중간 공정을 거치기 위해서 중국으로 다시 한번 갔다가 미국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입량은 80%지만 분리 정제 작업을 중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실제 의존도는 90%를 넘는다는 얘기죠. 분리 정제 과정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 쪽에 분리 정제 작업을 하는 시설을 구축해 놨죠.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90%가 된다고 하니까 아주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은 사실 히토류에 있어서 중국 의존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이 흔들렸던 그 오바마 때부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매우 커졌다고 얘기해 왔었는데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을 제대로 미국이 손을 보려면 자신의 약한 고리를 땜질해야 되는데 바로 히토류도 그런 부분에 있었고 미국은 그런 히토류라는 약한 고리를 땜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미 3년 전인 1915년 말부터 조업이 중단됐던 마운틴 패스 강구 채굴을 재개했는데요. 여기 생산량이 연간 15,000톤입니다. 아까 전에 미국 연간 수입량이 11,000톤이라고 말씀드렸죠. 4,000톤이 더 많습니다. 이쪽 강구 채굴을 재개했는데요. 여기서 그 캐파대로 최대한 생산하게 된다면 연간 수입량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은 분리정제 시설이 다른 나라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분리정제 시설이 미국에 자체에 없기 때문에 또 그것도 확보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호주 광산업체 리나스와 미국 화학업체 블루라인이 합작으로 지금 히토류 분리정제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사실 미국 분신 같은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의 분신 같은 나라들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죠. 과거 핀란드가 소련에 붙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했듯이 미국의 우산 아래서 자신의 미래를 거는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호주도 바로 미국 편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호주 강산업체 리나스와 블루라인이 합작으로 지금 히토류 분리 정제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매장량 개발과 분리 정제 설비 확충을 통해서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합작 공장이 마운틴 패스 강구 채굴을 재개한 마운틴 패스 강산 생산량만 처리해도 미국 연간 수입량 상당 부분이 커버되는 거죠.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면 공장을 짓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건데요. 그 정도는 미국으로서는 감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낸 거는 진짜로 한판 붙자는 뜻은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우리도 꿈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알리바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중국 발개입이 관계자 멘트만 봐도 드러납니다. 그 발개입 관계자 멘트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중 양국의 산업 체인은 고도로 융합되어 있고 상호 보완성이 무척 강해 합하면 서로 이롭고 싸우면 서로 손해보게 된다. 무역 전쟁의 승자는 없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중국에서 수출한 히토류로 만든 상품이 오히려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다. 열받아서 히토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위협했지만 사실은 이 발언의 진위를 요약해보면 미국 좀 작작하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만해라 이런 뜻이 있다는 것 같아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원 무기화가 미국에는 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서운 거죠.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자원도 대부분 다 쥐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 없이도 혼자 미국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중국은 히토류 금속 가격을 자국 내에서 싸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간 그랬다는 얘기죠. 생산 기지를 옮긴 서구 기업 중 상당수가 히토류를 보고 들어온 기업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정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됐었죠. 이런 정책들이. 아무래도 생산 기지를 중국에 갖다 놓게 되면 중국 사람을 채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갖고 제품을 만드는 걸 보겠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기술 유출도 있고 중국이 또 기술 카피는 잘하는 나라입니다. 원래 후발국들은 기술 카피를 통해서 성장해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특히 중국 아닙니까? 더 잘했을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공장을 짓게 되니까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도 확보하고 일석이조죠.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금 신실크로드 정책인 1대1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WTO를 대체할 수 있는 다자국 간 협정을 준비하는 중국의 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금속을 지렛대로 다시 한번 중국 내 공장을 짓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입장에서는 중국으로서는 사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해외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철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히토류 카드를 지렛대로 다시 중국을 못 떠나게 하도록 중국에 그대로 머무르도록 하는 카드로 히토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견제보단 미국의 견제를 위한 카드도 되겠지만 중국에서 떠나려고 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때리는 관세 때문에 더 이상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겠다고 떠나려는 기업을 잡는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그런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히토류 분리 정제 공장을 앞으로 더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반중국 전선을 규합할 요량으로 말이죠. 히토류 분리 정제 공장을 더 많이 지어놔야지 해외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이 야 우리 나가고 싶어도 얘들이 중국이 히토류 때문에 히토류로 위협하는데 어떻게 나가냐, 너들이 그렇다고 히토류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미국 너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분리 정제 공장을 더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설혹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일찍 끝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는 계속 끌고 가야 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는 장사입니다. 히토류 분리 정제 공장을 더 짓는 거는요. 미국은 또 땅도 많죠. 못 쓰는 땅도 많습니다. 사막 지대가 많기 때문에요. 또 안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꼬북 역할을 하는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곳에다가 또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죠. 여담으로 이제 우리 기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히토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 대부분 조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요. 히토류는 사실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도체 공정이 대략 한 600에서 700개 정도라는데요. 히토류가 들어가는 공장은 한 5개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절대량이 되게 작은 원자재죠. 그래도 아무리 소량이어도 하나라도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 히토리수고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이 중국 등에 편중된 공급선을 다변하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전기차 배터리 생산하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것도 물론 이 중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광물자원공사를 통해서 국내 수요량 기준으로 한 최대 100일 동안 활용할 수 있는 히토를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고, 설사 미국의 이 카드를, 히토리 카드를 진짜 꺼낸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는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판 싸우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까지 이 카드를 빼들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럼 진짜 전쟁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히토리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중국은 과연 레드나일을 넘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